네, 안녕하세요. ICT 멘토링 멘토 온라인 사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전혜별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이렇게 행사 시청을 위해 접속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채팅창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장담하는데요. 멘토 사업 설명회에서는 올해 진행되는 ICT 멘토링 사업을 소개해드리고 또 멘토링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ICT 멘토링 사업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ICT 멘토링 사업 개요, 그리고 연중 일정, 지원 제도, 멘토 역할 소개와 더불어 우수 멘토링 사례 소개, 또 퀴즈 이벤트 순으로 오늘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사업 설명회를 통해 ICT 멘토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멘토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네, 또한 설명회 중간중간 이벤트를 통한 경품도 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23년도 ICT 멘토링 모집 홍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나도 꿈꿀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근데 기획은, 설계는, 코딩은 누가 나 좀 도와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너의 꿈을 실현시켜줄게. 너의 꿈은 이제 시작이야. 네, 정말 너무 귀여운 홍보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채팅창에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올리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분들 중에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댓글 올리시는 분들 중 5분을 추첨해서 이렇게 쿠폰을 드리고요. 또 5분도 또 추가로 또 추첨할 예정이니까요. 모두들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ICT 멘토링을 사업을 소개를 해주실 임명화 수석님과 윤미림 팀장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ICT 멘토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임명화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활약해 주실 멘토님들을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명화 수석님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윤미림입니다. 네,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ICT 멘토링 사업 소개를 두 분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채팅으로 질문을 주시면요, 사무국에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해요. 많이 해주시는 분들께 기프티콘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임명화 수석입니다. 올해 ICT 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지식 나눔을 해주실 멘토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 ICT 멘토링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CT 멘토링 사업은 ICT 분야 전문가분들이 멘토님이 되어 대학생 멘티들과 한 팀을 이뤄 소프트웨어, AI 등 디지털 실무 밀착형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ICT 멘토링은 프로젝트 주제와 대상에 따라 한의음, 프로보노, 이보아 트랙이 있습니다. 한의음은 멘티들과 멘토님의 관심사를 반영한 자유주제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프로젝트 주제에 제한이 없습니다. 프로보노는 장애인,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보아는 차세대 ICT 산업을 이끌 여대생 중심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멘토님들의 참여 자격과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멘토로 참여하시려면 ICT 분야의 실무 경력이 만 5년 이상이고 현업에 종사하고 계셔야 합니다. 단 프리랜서일 경우 경력 요건만 충족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려면 멘티들이 등록한 프로젝트에 참여 신청해도 되고 멘토님께서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멘티를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프로젝트 수행 계획에 대한 코칭, 기술 지식을 전수해 주시고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로 결과물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팀 내 대학생 멘티들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관리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운영 방식에 따라 자율형, 산업체 연계형, 학점 연계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율형은 프로젝트 주제에 제한이 없는 자율기획형 프로젝트로 대다수 멘토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학점 연계형은 사업 공고문에 기 안내된 학교 학과별로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음 산업체 연계형은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 기술사 멘토들이 사전 기획한 프로젝트이고 프로보노 산업체 연계형은 기업과 협력하여 수요 기반의 사전 기획형 프로젝트로 대학생 멘티들의 신청만 가능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형, 산업체 연계형, 학점 연계형의 프로젝트 기간은 4월부터 11월 15일까지이며 자세한 프로젝트 유형별 기간은 모집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진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등록, 자율 매칭 및 팀 구성, 개설 신청, 개설 심의로 진행되며 승인된 프로젝트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1월까지 중간 점검, 공모전, 결과 보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4월에는 킥오프 행사인 ICT 멘토링 데이가 추진됩니다. 중간 점검 이후 8월부터 ICT 멘토링 공모전이 11월까지 진행되며 올해의 ICT 멘토링 우수 작품을 심사하여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작을 선정합니다. 12월 초에는 ICT 멘토링 프로젝트를 수행한 대학생 멘티들의 산학협력 우수 성과물을 전시하고 젊은 ICT 인재들이 소통하는 ICT 멘토링 엑스포 행사가 개최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젝트 신청 및 개설 절차를 조금 더 상세하게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등록 및 파트너 신청입니다. 멘토님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경우 ICT 멘토링 사이트에 직접 등록하시면 되고 대학생 멘티가 등록한 자율형, 학점 연계형 프로젝트에 파트너 신청을 통해서도 멘토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정보를 보시고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신청하셔서 실무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율 매칭 팀 구성입니다. 멘토님이 프로젝트를 등록한 경우에는 참여 멘티를 3명에서 5명까지 선택하셔서 팀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멘티가 등록한 프로젝트에 멘토로 참여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등록한 멘티가 참여 신청한 멘토님을 선택하여 팀 구성을 하게 됩니다. 팀 구성이 완료되면 프로젝트 개설 신청을 합니다. 멘토 멘티 킥오프 미팅을 통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프로젝트 개설 신청을 하면 프로젝트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됩니다. 프로젝트 개설 심의를 통해 승인 또는 미승인이 통보되고 올해의 ICT 멘토링 프로젝트로 최종 확정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멘토님들께서 참여하실 자율형 프로젝트는 4월 4일까지
학점 연계형은 3월 30일까지 신청이 마감되오니 일정을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 연계형 프로젝트는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ICT 멘토링 홈페이지에서 멘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어서 프로젝트 지원사항, 멘토 지원사항, 멘토 등록 및 승인 절차에 대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윤미림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프로젝트 지원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개발 환경, 성과 등록, 치원 지원으로 나뉩니다. 개발 환경은 실습 장비, 클라우드 서버 등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합니다. 성과 등록은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성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앱,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및 논문 게재 비용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지원을 통해 멘티들에게 블렌디드 러닝, 취업 컨설팅, 이 포트폴리오 등을 제공하여 ICT 기술 활용과 더불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멘토님께서는 함께하는 멘티들이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면서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멘토님께서 멘티들과 보다 원활한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회의실과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오프라인 회의실로는 토즈, 더포럼, 아이원 스터디룸 등 지역별로 최대 10인실 이하 회의실까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는 ICT 멘토링 사이트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수당 지급 시 온라인 멘토링의 경우 화상회의만을 인정합니다. 이메일, SNS, 문자, 카카오톡을 통한 멘토링은 불인정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멘토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활동수당은 개설 승인된 프로젝트에 한하여 멘토분들의 멘토링 활동을 위해 지원합니다. 기존의 기본 활동수당과 심야 활동수당을 활동수당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월 25만 원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멘토님들은 한이음 프로보노 2부화를 통틀어 최대 5건의 프로젝트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수당은 멘토링 활동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승인된 건에 대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4월에서 7월분을 8월 말에 한번 지급하고 8월에서 11월까지는 월별 정산하여 총 5회 지급합니다. 그리고 개설 승인된 프로젝트의 멘토님들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멘토 위촉장을 발급해 드리니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멘토 등록 및 승인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멘토링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ICT 멘토링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 신분 유형에서 멘토를 선택하여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한이음 프로보노 2부화 중 참여를 희망하는 트랙에 해당 멘토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멘토 신청은 보통 상시로 받아 승인이 이루어지지만 프로젝트 시작 일정 이후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승인이 되더라도 차년도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승인 기간을 고려하여 빠른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로 신청할 때 제출하셔야 하는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서류로는 현재 재직 중인 곳의 재직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재직 증명서로 만 5년 이상의 경력 증빙이 불가하거나 프리랜서이실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서 경력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학위 증명서는 최종 학위를 기준으로 1개의 학위만 인정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게 되면 각 사무국에서 자격 요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신청 후 3일 이내에 멘토 승인 결과를 통보드리고 있습니다. 멘토 승인이 완료되게 되면 신청하신 트랙에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직접 등록 또는 등록된 프로젝트에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심의를 통해 개설 승인이 되면 지도 멘토로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사항에 대한 멘토의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비 신청입니다. 멘티가 멘토님과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할 경우에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무국에서 교통비를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멘티들이 교통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멘토님이 승인을 해 주셔야 하고요. 상세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버, 실습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멘티들이 지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각각 아래 절차대로 멘토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입니다. 중간 점검 시 멘티들이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출 시 멘토 분들께서 보고서를 검토 후 승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최종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멘토님께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멘토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궁금하신 사항이나 불편하신 사항, 그리고 저희 사업을 위해 개선되면 좋을 사항들을 ICT 멘토링 사이트 또는 각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ICT 멘토링 사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명화 소성님 그리고 윤미림 팀장님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 ICT 멘토링 사업에 좋은 멘토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말이 빨라서 좀 놓쳤어요 라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오늘 이 영상은 추후에 다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만약에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아까 구글 폼을 놓쳤는데 뭐 그러면 퀴즈 못 참여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벤트 계속 참여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당첨되신 분들이 구글 폼에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순서 도움이 참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사업 설명에 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다음 순서에 앞서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응답에는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양지훈 책임님과 IT 여성기업인협회 임채원 선임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들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채팅창에 추가로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서 구글 사전 질문을 통해 접수된 질문부터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상반기에 대면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진행할 계획이 없나요, 책임님?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그 대면 워크숍이라는 게 아마 멘토링 데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멘토링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워크숍 개념의 이제 멘토링 데이를 이제 1박 2일로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도 좀 이제 완화되고 있고 이제 방역 조치도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일정 같은 경우는 4월 마지막 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추후 자세한 사항은 다시 공지 드릴 예정인데 이제 공지 나가게 되면 이제 멘토님들과 멘티 여러분들 같이 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프라인 행사라니 저도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 중에 양지훈 책임님 멋지네요 라는 답변도 있어요. 네, 자주 듣는 소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하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링 데이 행사 때에도 멘토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ICT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프로젝트의 특허 소유권과 개발 시 진행한 성과물은 누가 보유하게 되나요, 선임님? 네. 이번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멘토링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프로젝트 참여자이신 멘토님, 멘티님, 그리고 지도교수님께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참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귀속 여부를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와 멘티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할 때요. 식음료 지원은 가능한가요? 아쉽게도 식음료 부분은 저희가 사무국에서 따로 지원은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토지라는 회의실 공간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토즈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를 하시게 되면 그 공간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 이제 음료를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회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 질문 선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한 개당 멘토가 한 명만이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서버 제공은 꼭 AWS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프로젝트 한 개당 멘토님 한 분께서 멘토링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는 현재 많이 사용하시는 AWS뿐만 아니라 네이버, MS 애주어, KT, NHN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 지원 내역은 추후에 ICT 멘토링 홈페이지 안 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선임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은 저희 멋지신 책임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운영 일정이 궁금합니다. 또 멘티 신청 제한 학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확인 가능할까요? 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전체 운영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개설 승리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따로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질문 주신 게 멘티 신청 제한 학과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학과 소속의 멘티의 경우에는 이제 중복 지원의 문제로 참여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이제 사업 공고를 했을 때 저희 공지사항에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공고 안내라는 이제 게시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첨부 1에 그 해당하는 학교의 학과 리스트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멘토님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공고하셨을 때 이제 멘티들이 이제 참여 신청을 하게 되는데 거기 해당 소속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뭐 별표 표시가 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 학과 소속의 학생이거든요. 이제 그냥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팀 구성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전 접수된 이 질의 중에 5개를 선정해서 질문을 이제 답변을 드렸고요. 이 선정된 질문을 해주신 5분들께는 추후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채팅창 구글 링크를 통해서 이 질문하셨던 분들 모두 구글 링크를 통해 꼭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네, 그러면 실시간 채팅에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뜨거운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남겨주신 질문 중에 1개만을 받아서 지금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님께서 남기셨네요. 신규 멘토도 모집 중인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멘토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상시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ICT 관련 실무 경력이 만 5년 이상만 되시면 저희 그 멘토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활동을 희망하시는 트랙에 이제 멘토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사무국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자격 요건이 적합하다면 최대 3일 이내에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답변해주신 책임님 그리고 선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추가 문의사항은요. ICT 멘토링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 주신 것 중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댓글로도 답변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65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이쯤에서 살짝 저희 한번 이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이 굉장히 뜨거워요. 이 댓글 남기신 분들 중에 3분을 제가 지금 딱 집어서 한번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3분은요. 구글 폼에 이제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질문 5가지 모두 좋네요. 비전공자도 참여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라고 남겨주신 아네모네님. 일단 아네모네님 축하드립니다. 네,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와, 저요 라고 남겨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 중에 제가 다 저요 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사심 가득한 한 분 뽑겠습니다.
전해별님 별빛 빛나요 라고 남겨주신 현이호이TV님, 네, 현이호이TV님께 한 명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저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목소리도 이쁘네요 라고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아까 눈에 띄신 분도 계셨습니다. 오프라인 행사 기대된다고 남겨주신 분들도 많고요. 우령 언니님이란 분도 제가 지금 눈에 띄거든요. 우령 언니님 이렇게 3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질의응답 시간과 또 깜짝 이벤트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은 우수 멘토링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강의를 맡아주실 분을 지금 저희가 모셨습니다. 제 옆에 지금 자리하고 계신데요. 2022년 ICT 멘토링 한이음 공모전 대상수상팀 멘토이신 김현태 멘토님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약간 수줍은 듯이 지금 인사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멘토님의 노하우와 팁 아낌없이 나눠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뭐 그렇게 많이 준비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최대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멘토님께 소중한 노하우와 팁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ICT 멘토링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서 이제 멘토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맡게 된 김현태라고 합니다. 지금 제목은 ICT 멘토링을 여행하는 멘토를 위한 안내서라고 거창하게 썼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혹은 느꼈던 부분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목차인데요. 목차는 간단한 소개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멘토링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 그리고 멘토링 하면서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ICT 멘토링, 그리고 이제 ICT 멘토링 할 때 주요 타임라인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IBM 코리아에서 클라이언트 엔지니어링 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조업, 물류, IT까지 해서 2016년부터 7년 차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ICT 멘토링을 시작한 게 2021년이었어요. 2021년이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보여지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멘티들과 함께 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 이 자리에 있게 됐고, 조심스럽지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ICT 멘토링은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설명을 들으셔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ICT 멘토링에서 좀 많이들 참여하시는 한이음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이음의 특징은 8개월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라는 거, 그리고 정부 사업으로는 이제 좀 특징이 될 만한 것들이 개발 서버, 앞서 AWS, Azure, GCP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거,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 그러니까 저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 준다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주요 타임라인을 잡아봤는데요. 저희가 8개월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3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중간, 그리고 끝. 시작하는 부분은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팀원들 만들고, 그리고 저희 이제 심사를 받잖아요. 심사를 받고 나서 수행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은 그렇게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간 부분이 조금 에너지 소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고사 기간들, 이제 멘티들 중간고사 기간도 있고요. 방학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학기 중에는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학기 중에는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좀 몰아서 한다기보다는 좀 집중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에너지 소비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공모전에도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40 정도로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멘토링 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가지 정도인데요. 프로젝트 선택, 팀원 구성, 사전 미팅. 자, 프로젝트 선택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들으셨다시피 프로젝트는 멘토가 생성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멘티가 생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할 때는 주체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제 같은 팀원들과 이런 주제로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반영을 하면 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멘토가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는 무엇보다 멘티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할 친구들 상대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런 주제야 라는 거를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제 주제에 대한 구체화나 방향성 제시가 쉽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멘티가 신청한 프로젝트에 저가 멘토로 들어간다 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우리 멘티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지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연 멘토가 어디까지 관여를 할지, 그 프로젝트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가져갈지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팀원 구성인데, 저희가 팀원 구성할 때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프로젝트 개요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요서를 작성하실 때는 최대한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어떤 역량을 가진 멘티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좀 명시를 해주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상 이제 구성 가능한 인원은 5명, 최대 5명, 저희는 1명이 되겠고, 저희는 최대 5개 프로젝트, 그리고 멘티는 최대 3개 프로젝트. 이게 제가 변하지 않았다면 수치가 그대로일 것 같고요. 그래서 멘티들이 우리 프로젝트, 내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하는 멘티가 다른 프로젝트 안 하겠지라는 건 아니고 다른 타 프로젝트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같은 학교가 좋을까 다른 학교가 좋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상 같은 학교에서 2명 이상 이제 복수로 신청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근데 무엇보다 얼만큼 결속력 있게 한 팀으로, 원팀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 미팅은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하실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모두 모르는 사이다 보니까 먼저 이제 인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오히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미리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먼저 첫인상, 그리고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격 같은 것을 파악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공감대 형성은 당연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누구는 다른 생각 혹은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생각의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면 그만큼 피로도로 나에게 오거든요. 그리고 멘티들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사전 미팅을 하면 그 친구들의 역량을 좀 어느 정도 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의 역할을 어떻게 나눠야겠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 혹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일정의 특정한 변화를 예고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토링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들어갔으면 3가지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정 관리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팀원, 우리가 한 팀에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3번째는 가장 중요한 피드백과 동기부여. 네, 일정 관리입니다. 그 계획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의 차트를 만드실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제 내용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이제 정기적인 일정 확인은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8개월이라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멘티들도, 저희도 그렇지만 멘티들도 학교 생활이 본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고, 무엇보다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여름방학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스톤은 꼭 정리하시고 그리고 관련된 미팅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멘티분들을 낮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도 아직 학부생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연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고 팀 소통은 이미 예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의견 교환이나 프로젝트 이제 로깅이라고 썼는데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좀 기록하는 부분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부생 이제 프로젝트 같은 학교에서 프로젝트 하더라도 좀 놓치는 부분 혹은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아직 모르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메일 작성법 혹은 팁 같은 것도 가능하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팀원 관리인데 오른쪽에 제가 질문 올린 것처럼 저도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결혼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팀 내에서 인원 변동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4학년 멘티 중에는 방학 혹은 학기 중에 인턴십 수행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저희가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하다가도 진행하다가 저 갑자기 인턴십 하게 됐어요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팀원 관리 범위 결정 필요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내가 이 프로젝트에 어떤 역할로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영향을 끼쳐야 되는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엇보다 아까 같은 학교 다른 학교도 얘기를 했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가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팀원 간의 의견 교환 그러니까 누구는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듣고 이런 부분은 정말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피드백하고 동기부여인데요. 중간 보고랑 최종 보고에 대한 리뷰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프로젝트라는 입장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직 학부생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 이제 보고서 작성이나 공모전 제출에 있어서 이제 팁 같은 거 저희가 일반적으로 발표할 때 쓰는 팁 같은 거를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멘토링 사업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장비나 에뮬레이션, 블렌디드 러닝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제공을 해주는 것들을 최대한 100% 혹은 그 이상을 활용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도 되고 피드백도 되는 부분인데 실무는 학교에 있을 때랑은 다르다라는 걸 좀 포인트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내가 회사에서 실무를 할 때 느꼈던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친구들 반응도 가장 좋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도 이 멘토링 사업의 프로젝트의 목표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건 아닌데 혹은 이런 고민이 있었어 라는 거가 제 관점에서 보는 거와 이 친구들, 우리 멘티들 관점에서 보는 건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올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미팅은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이제 멘토님 목소리 좋으세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 되게 많은데요. 이 중에서 제가 질문 몇 가지를 조금 추려보겠습니다. 질문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좀 재밌어 보였던 게 하나 있는데 MBTI 성향도 같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좋기는 하겠지만 좀 다른 MBTI도 궁합이 좋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이 질문 제가 한번 지금 질문을 잠깐 볼게요. 사전 미팅과 프로젝트 시작 일정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사전 미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개요서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사전 미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런칭하기 전에 이제 같은 팀원들이 될 사람들하고 한번 초기 미팅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멘토의 일정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만약 멘토가 프로젝트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 멘티들이 변경 혹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무엇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바빠서 신경을 못 쓰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팀원들의 역할 구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팀장 멘티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팀장 멘티에게는 적어도 이제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갖고 일정 관리를 어느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멘토가 뭐 프로젝트를 더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제가 만든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멘토님, 제가 지금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할 수 있는 질문을 한 3가지만 좀 더 받습니다. 하나는요, 미팅은 어느 정도 주기로 하셨나요, 멘토님께서는? 저는 미팅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 주요 마일스톤을 정해 놓으시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성격의 미팅을 가져갔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뭐 보고서 제출이 시기가 왔다라면 보고서 초본 만들었을 때 한 번 하고 이제 마지막 최종 제출하기 전에 같이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지역이 떨어져 있을 때 이 에러 사항 같은 건 없으셨나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21년이었어요. 그래서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번에 2022년 때 한 팀 친구들을 오프라인으로 한 번 만난 게 전부고 다 온라인이었습니다. 다 온라인이었는데 온라인 미팅을 요즘 친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또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이 생각하시기에 프로젝트 선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좀 프로젝트 이제 개요서를 보게 될 텐데 주제에 대한 주제가 좀 확실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산출물들이 좀 눈에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주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정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지금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질문들에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멘토 강의 시간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2분을 또 추가로 뽑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이제 멘토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분께서 위대할 쇼츠맨 님이요. 그 멘토님을 멘토계의 참 스승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분 선정해서 이제 기프티콘 이벤트 당첨자로 제가 한 명 뽑았습니다. 네, 그럼 멘토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이 예비 멘토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반응이 지금 뜨거운데요. 나머지 한 명, 마지막 이벤트 당첨자를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요, 제가 지금 채팅창, 댓글창을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보였던 서감이 있어요. 양종태님. 네,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양종태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호명해드린 이 아이디들은요 모두들 이제 구글 폼에 이제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모두가 기다리신 배달의 민족 3만원 쿠폰이 걸려있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퀴즈는요 저희가 문제를 하나씩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이 정답을 올려드리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절취선으로 이제 자를 겁니다. 이 자르는 분들 중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무려 배달의 민족 쿠폰이 3만 원권이 걸려 있고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ICT 멘토링 참여 유형이 아닌 것은 이고요. 1번
학점 연계형, 2번 산업체 연계형, 3번 취업 연계형, 4번 자율형입니다. 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취업 연계형이고요. 여러분들 정말 정답을 많이들 맞춰주셨어요. 여기서 답변을 네, 이제 답변 취합을 정지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멘토가 ICT 멘토링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업 실무 경력이 몇 년 이상이 필요할까요? 1번 만 15년, 2번 만 10년, 3번 만 5년, 4번 만 2년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답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만 5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요. 다음 중 자율형 프로젝트 신청 마감일은? 1번은 3월 29일, 2번 4월 3일, 3번 4월 1일, 4번은 4가 맞네요. 4월 4일입니다. 네, 여러분 정답 올려주세요. 지금 약간 정답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은 네,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4월 4일입니다. 4가 많으니까 잊어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가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의 최대 개수는 몇 개일까요, 여러분? 네, 지금 정답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1번은 1개고요. 2번은 3개, 3번은 5개, 4번은 7개인데 모두 다 홀수네요. 네, 마감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5개였습니다. 최대 프로젝트 수는 5개입니다. 네, 5번 문제네요. 5번은 ICT 멘토링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온 오프라인 회의실, 2번 창업 컨설팅, 3번 특허 컨설팅, 4번 클라우드 서버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답이 나뉘고 있어요. 뭘까요? 정답은 마감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창업 컨설팅입니다. 네, 창업 컨설팅은 지원하는 게 아니네요. 6번입니다. 벌써 반 정도 했고요. 다음 중 ICT 멘토링 사업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아닌 것은 입니다. 1번 멘토링 데이, 2번 ICT 가요제, 3번 공모전, 4번 엑스포. 네, 정답 부탁드립니다. 네, 마감하겠습니다. 2번 ICT 가요제고요. 가요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요제가 안 하네요. 네,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활동 수당은 얼마일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1번 월 10만 원, 2번 월 20만 원, 3번 월 25만 원, 4번 월 30만 원입니다. 네, 마감할게요. 정답은 3번 월 25만 원입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ICT 멘토링에서 지원하는 회의실이 아닌 것은 1번 토즈, 2번 더 포럼, 3번 위비즈, 4번 아이원 스터디룸입니다. 네, 여러분 정답 뭘까요? 네, 마감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위비즈입니다. 네, 벌써 문제가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쿠폰이 3만 원권이 걸려 있습니다. 9번은요. 다음 중 멘토 수당에서 온라인 멘토링으로 인정되는 것은 1번 SNS, 2번 전화통화, 3번 화상회의, 4번 이메일입니다. 네, 마감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화상회의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네요. 제가 다 아쉬운데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멘토의 승인 권한이 아닌 것은 1번 클라우드 서버, 2번 실습 장비, 3번 취업 컨설팅, 4번 결과 보고서입니다. 네, 마감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취업 컨설팅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퀴즈 이벤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2월 27일 월요일 ICT 멘토링 사이트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7일 사이트에 공개해드리는 구글 폼에 여러분들 당첨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10분 선정한 거 있죠. 지금 댓글창에도 올라올 텐데 제가 선정했던 5분과 또 추가로 이제 댓글창에 올라오는 5분들은 네, 지금
구글 폼에 당첨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혹시 놓치시더라도 2월 27일에 추가로 이제 구글 폼에 기입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 소개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 또 우수 멘토링 사례 등 유익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참여해주신 예비 멘토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137분께서 같이 하고 계신데요. 멘토분들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아까 댓글을 봤을 때 많이 유익하다 이런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고 한이음 프로보노 2부와 사무국으로 문의 전화 주셔도 됩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 ICT 멘토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당첨자 및 실시간 채팅 이벤트 당첨자 분들은요, 구글 폼에 입력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퀴즈 당첨자 분들은 2월 27일 월요일 ICT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폼에 입력을 하셔야지 개별 연락을 통해서 쿠폰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구글 폼 기입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채팅 당첨자 분들께는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전혜별이었습니다.